이 두 여성은 똑같이 키 164에 57kg인 여성인데요. 어때요? 완전 달라 보이죠? 이 차이가 뭐냐면 어떤 에너지를 주로 쓰느냐입니다. 이 몸은 당이나 탄수화물을 주로 에너지원으로 쓴 몸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뱃살이 찔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이 몸은 지방을 위주로 사용한 몸이기 때문에 지방이 쌓이는 뱃살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더 이상 당이나 탄수화물 위주로 쓰는 몸이 아니라 지방 쓰는 몸이 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살 빼드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준 원장입니다. 우선 지방을 쓴다? 지방연소? 이게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지방이 어디 있는지부터 아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이 도대체 뭐냐면요. 간세포나 지방세포 속에 중성지방이 있거든요. 이 중성지방을 흔히 말해서 지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지방의 연소는 뭐냐면요. 중성지방이 쓰이려면 지방산으로 분해가 되어야 되거든요. 분해된 지방산이 혈액을 거쳐서 근육에 전달되어서 근육에서 에너지로 쓰이는 게 바로 지방의 연소입니다. 그러면 지방을 잘 쓰는 몸은 뭐냐면요. 중성지방을 지방산으로 분해하는 1단계, 그리고 지방산이 혈액을 거쳐서 근육에서 잘 쓰이도록 하는 것이 2단계. 즉 1, 2단계를 잘 해내는 몸이 지방을 잘 쓰는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방을 쓰는 몸을 만들려고 한다거나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실 때 1단계가 안 되는데 2단계를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1단계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2단계를 아무리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 1단계를 막는 강력한 애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인슐린입니다. 중성지방이 지방산으로 분해되어야 쓰일 수가 있게 되는데 인슐린이 이 분해 과정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슐린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요. 자주 안 나오고 왕창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인슐린이 언제 나와요? 뭐라도 그냥 먹으면 무조건 나오는 게 인슐린이잖아요. 따라서 인슐린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먹는 행위를 조절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즉 인슐린이 자주 나오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먹는 횟수를 조절하셔야 돼요. 하루에 1400kcal를 섭취하더라도 이걸 6번에 나눠 먹느냐 3번에 먹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인슐린이 너무 자주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특정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너무 왕창 나오는 것도 문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혈당을 많이 오르게 하는 음식들을 먹으면 똑같은 칼로리를 섭취했다 하더라도 점점 체중이나 체형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인슐린이 왕창 나오냐면요. 이걸 지수한 게 GI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마시는 음료 중에 아메리카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액상가당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음식들은 매우 GI가 높고요. 또 과일이라고 하더라도 말린 과일이나 갈아 먹는 과일, 착즙 주스도 굉장히 GI가 높은 음식들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단백질이나 지방, 채소는 칼로리에 비해서는 GI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중성지방이 지방산으로 잘 분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 과정을 막는 게 인슐린이고요. 인슐린이 자주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너무 자주 드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왕창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GI가 낮은 음식들을 찾아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2단계 지방산이 혈액을 통해서 근육에 공급되어서 근육에서 쓰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근데 근육에서 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 쓴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쓸 때는 그 순서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운동을 좀 한다 해서 바로 지방부터 쓰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운동 시작 시점부터 20분까지는 지방을 쓰는 게 아니라 ATP나 ADP 또는 당이나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쓰거든요. 그러면 지방은 언제 쓰이느냐? 운동 시작 20분을 경과하면서부터 지방의 사용률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20분부터 운동 시작 후 60분까지는 당,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이 같이 쓰이고요. 60분이 경과하면서부터는 앞에서 사용된 당이나 탄수화물이 거의 고갈되거든요. 그래서 60분 이후부터는 거의 지방 위주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럼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간단하네. 근육에서 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 주로 사용하려면 60분 이상 운동하면 그냥 끝이네? 라는 생각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2단계보다 1단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60분 이상 운동하면 2단계는 훨씬 더 원활해지는 게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60분 이상 운동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단계 음식 조절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타협점이 중요한데요. 운동할 때의 식욕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0분에서 30분까지는 식욕이 오히려 떨어지고요. 30분을 경과하면서부터는 여러분들의 식욕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우고 싶어하는 지방은 20분부터 타기 시작하잖아요. 따라서 절충점은 30분에서 45분 사이로 운동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도 어떤 분들은 아니 원장님 하루에 35분 운동으로는 지방의 연소 이거 조금 아쉬운데요? 라는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이걸 보완하기 위한 게 바로 운동 시간을 아침 식사 전으로 당기는 겁니다. 2015년에 발표된 논문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에서 뭐라 말하냐면 동일한 에너지 섭취 지출 조건 하에서는 아침 공복 상태에서 운동할 경우 24시간 지방 산화율이 증가한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아침에는 우리가 음식 섭취를 안 한 상태잖아요. 따라서 1번이 굉장히 잘 되는 상태라는 거죠. 아침에는 1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2번까지 하는 거라서 훨씬 더 지방을 연소시키는데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즉 1번과 2번을 동시에 하게 되는 게 아침 공복의 운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저는 식단이 워낙 큰 편이라서 운동 조금 더 했다가 식단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원장님? 라는 분들이요. 자, 이 문제도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우리가 언제 식욕이 오르냐면요. 운동 직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을 하시더라도 식욕이 약간은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동 직후 1시간이 경과하면서부터는 식욕이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따라서 이 포인트만 잘 지나가면 식욕 폭발 없이도 지방을 잘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아침 식사 전에 운동하기로 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운동 후에 아침 식사를 할 건데요. 이때 뭘 먹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되도록 단백질을 먹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이야기죠. 단백질은 포만감이 오래 가기 때문에 운동 직후에 식욕이 올라가는 구간도 잘 버틸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단백질 대신에 이 구간에 정제 탄수화물이나 가루로 된 음식, 액체 음식, 그리고 과일 같은 거 드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음식들은 혈당이 확 치솟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나오는 게 뭐죠? 맞습니다. 인슐린이잖아요. 인슐린 나오면 다시 혈당이 확 떨어지거든요. 이때 대참사가 생깁니다. 음식으로 인한 혈당 상승, 그리고 인슐린 작용으로 인한 혈당 하강, 이렇게 되면 정상 혈당으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허기짐이 느껴지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운동으로 인한 식욕 상승과 혈당의 상승 하강으로 인한 허기짐이 겹치면 식단이 와르르 무너지기 쉽고 지방을 쓰는 몸은 영영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같은 키, 같은 체중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의 체형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 차이는 우리 몸이 지방을 주로 쓰는 몸이냐, 그렇지 않은 몸이냐에 따라서 발생하게 됩니다. 지방을 잘 쓰는 몸이란 중성 지방을 지방산으로 잘 분해해야 되고요. 지방산을 근육에서 잘 써야 됩니다. 이 1번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인슐린 분비를 많이 자극하지 않아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는 너무 자주 먹지 말아야 되고요. 인슐린이 왕창 나오게 하는 GI가 높은 음식들을 조금 피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근육에서 지방산을 잘 쓰기 위한 방법으로는 아침에 운동을 하시고요. 그리고 식욕 폭발을 막기 위해서는 운동 시간이 45분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특별히 식욕이 좀 많은 분이다 하시는 분들은 운동 후에 아침 식사 때 단백질을 좀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같은 체중이라 하더라도 훨씬 더 탄탄하고 건강한 몸 가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는 단순히 내 살을 뺀다가 아니라 내 몸을 지방을 쓰는 몸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 실천하셔서 내 몸의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살 빼드린 김동준 원장이었습니다. 안녕.